우리 저기, 들어갔겠지? 그 아이디 로그인 하면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상태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소창에 그냥 이거 쓰면은 그냥 들어가져요. 그러면 본인 아이디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상태라든가 이런 거 분석들이 그냥 다 나와요. 1일 테스트 전부 다 그걸로 다 업로드 다 돼요.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틀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AI 문제 생성 누르면은 AI가 문제를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문제를 줄 겁니다. 아직 마지막 공정이 남아서 지금 프로그램에 탑재가 안 돼 있는데 개발팀에서도 지금 정신없이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며칠 내로 이제 업로드가 될 거라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 좀 많이 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그 AI가 해설지 만드는 것도 있는데 팝칸다보다 좋아. 좋아.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은데 개발팀에서는 자꾸 이렇게 어쩌고 막 말을 해가지고 미안해. 아무튼 좀 그래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게 좀 해볼게. 자, 아무튼 이거 완전 물이 엄청난데. 자, 아무튼 이거는 좀 연유 될 때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테스트에서는 이제 그 최고점자가 시간 20분 들어갔어요. 20분 들어갔고 최고점자가 14개 다 맞은 사람 1명. 심지어 시간 7분이 남았어요. 13분 만에 전부 다 풀어서 다 맞았습니다. 엄청 빨랐어요. 자, 그 다음에 2개 틀려서 12개인 사람이 1명. 틀린 문제 번호가 이제 6번, 12번. 그 다음에 11개가 1명. 틀린 문제가 3번, 4번, 7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명이 9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 3, 6, 90. 그죠? 2, 3, 6, 90.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진 빵점이겠죠? 안 본 사람들은 빵점. 늦은 대가. 오답을 왕창 만들어 줄 거야. 자, 풀면 맞았더라도.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상태인데, 지금 2개 틀렸던 친구는, 다 고쳤어요. 다 고쳐서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4번을 고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2번을 고쳤어요. 그래서 미안해. 3, 6, 7, 9, 10. 여기 남았는데, 보면서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길지 않게 짧게 좀 처리하면서 설명을 잠깐 좀 해볼게요. 간단하게.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연속 단원을 내가 마저 좀 마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미분계수도 함수를 개념 다시 설명하면서 단권화 계절을 그냥 후딱 나가볼게요. 자, 일단 3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일, 1, 2. 그렇죠. 여기 지금 fx.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gx, 1, 마이너스 1, 2. 그렇죠? gx, fx.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0에서 연속인 함수를 골라달라 그랬는데, 지금 기억 같은 경우에는 fx 곱하기 gx예요. 자, 그러면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자극한 극한 함수값 다 따지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자극한 수렴하니까 그냥 따로 계산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3개 다 비교해서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F가 자극하는 1, 우극하는, 자극한 마이너스 1, 우극한 1, 함수값이, 빵이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빵,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G의 정확한 욱하는, 아유, 다 빵이네. 그죠? 빵빵빵. 그래서 곱해놓으니까 어때요? 0이죠. 아, 당연히 연속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얘가 지금 X는 0만 불연속인데, 얘는 X는 여기서 연속이에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되려면 불연속 지점에서 얘가 얼마여야 연속이 돼요? 빵이어야 되죠? 빵이니까 얘는 그냥 안 봐도 연속이겠네 이러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경우 이제 초심자, 그래서 초심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이제 보자마자 뭐야 기억, 괜찮아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합성함수에 관련된 게 사실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지금 교육과정에서 지침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합성함수에 대해서 극한하고 연속을 좀 너무 복잡한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얘기 잘 안 하는데 거기에서 합성함수의 극한과 연속 중 지나치게 복잡한 건 하지 말라라는 게 나와 있지만 그러면 지나치게 복잡한 게 뭐냐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 단권화 교재에다가 좀 몇 개 써놨어요. 이거 지나치게 복잡한 거다. 이런 것들은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나머지 그냥 다 하면 돼요. 자, 이게 지나치게 복잡한 거는 딱 어떤 거냐면 합성함수 상태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 저 합성함수 상태에서 얘가 이게 불연속 지점인데 얘가 불연속이 얘 때문에 어느 점에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고 막 이런 불연속이 가능한 지점들을 미리 찾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얘처럼 x는 0에서 연속인지 아니지만 판단해달라 라고 하는 거는 복잡하지 않죠. 그냥 우칸작한 함수값만 뽑아주면 되니까. 얘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합성함수 극한과 연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지는 않다 보니까 얘는 그냥 좌칸, 우칸 함수값 다 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G에 좌칸, 우칸 다 빵이잖아요. 이거 그냥 정수빵이죠? 정수빵. 정수빵. 그쵸? 정수빵. 그쵸? 정수빵. 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연속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도 0에서 연속인 걸 보여달라 그랬으니까 GF0 플러스 GF0 마이너스 그 다음에 GF0 세 개를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F에 0의 우칸 1 마일 0 그쵸? 1 마일 0 1 마일 0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지금 1이라고 치더라도 사실 1보다 작잖아요. 이거는 G의 F의 GF랜다. G의 1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가지만 마이너스 1보다 아주 조금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F0는 정확하게 빵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G에서 1을 자극한, 1을 자극하는 1이군. 그죠? 원칙상 1보다 미세하게 작지만 결국 우리는 G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1로 수렴 최종화잖아요. 그래서 1로 그냥 봐줘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의 우칸도 똑같이 얘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구나. 그쵸? 그래서 얘도 그냥 1로 볼 수 있고요. G0는 빵. 그래서 안 되네요. 그쵸?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혹시 조금 헷갈릴까? 와, 이 주기함수에 관련된 연속이죠. 주기함수의 연속. 자, 주기함수 연속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일부러 함수 자체가 한 주기만 줘요. 그렇죠? 함수 자체가 한 주기만 주고 x 플러스 3은 fx. 뭐예요? 3평행이 더하면 겹친다. 3마다 반복된다. 그렇죠? 주기가 3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마다 반복된다요. 주기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기가 3이라고 확실할 수 있는 게 f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함수가 지금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죠? fx를 그려보면 자,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x. 그렇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이거 어떻게 생겼냐?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렇죠? 그럼 이게 계속 복사 붙이기 해주는데 이러면 연속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실수 전체에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0에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0에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얘는 여기가 점,
여기가 빵꾸. 그러면 노란색은 여기가 점. 그렇죠? 같은 함수 값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연속이 될 텐데 뭐 2차 함수라고 해서 몰라 뭐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네 둘이 또 같은 값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2인 지점에서 빵꾸가 뚫리더라도 얘 때문에 다시 한번 연속 나오고 얘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연속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러면은 F10의 값은 어떻게 되겠냐? 뭐 그러면 3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7도 같고 4도 같고 1도 같으니까 F1 값을 그냥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그리고 요 1차 함수가 마이너스 2x죠. 이게 직선인데? 직선, 그쵸? 마이너스 2x인데.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일단 0에서 연속해야 돼요. 첫 번째, x는 빵에서 연속. 그래서 얘는 0 집어넣으면 b가 일단 빵 나와야 되겠죠. 그쵸? b가 빵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아니면은 2에서 연속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x는 2에서 연속. 2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2니까 얘는 이제 노란색에서 2 집어넣어주면 4 플러스 2a예요. 어차피 b는 지금 빵인 거 알고 있으니까 4 플러스 2a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2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이러면 돼요? 안 되죠? 그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거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그래,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의 일부인 건 맞아요. 근데 이 함수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3만큼 평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가 아니고 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 집어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2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게 다른 함수입니다. 다른 함수.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2구나.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7번. 어우야, 이게 7번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자, 7번은, 모든 실수에서 연적인 함수 fx가 있어요. 2x 마이너스 절대값 x 곱하기 fx. 자, 이게 지금 x제곱을 만족시킬 때 f-3과 f0의 값을 구해달라. 그럼 어떻게 하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하는데? 일단 fx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양변을 그냥 이걸로 나눠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2x 마이너스 절대값 x 분의 x제곱. 문제는 뭐예요? 분모가 0이면 못 나눠요. 그쵸? 나눗셈 아니면 약분, 이거는 100%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나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분모가 0 되게 하는 경우가 사실 x가 0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x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구나. 그럼 x가 0인 경우는 어때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F0이라고 새롭게 그냥 정의를 내려볼게요. 뭔가 있을 테니까. 연속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이때 얘도 절대값 때문에 헷갈리는데, 구분해주죠. x가 양수인 경우는 플러스로 나가니까 x분의 x제곱. x가 되겠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나가니까 3x분의 x제곱. 그럼 얘는 3분의 x.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 굳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3x. x. 그 다음에 3분의 x. 3분의 x. 이렇게 생긴 상태라는 거예요. y는 fx가.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거. 그쵸? 0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값을 가지겠고, 마3 집어넣으면은 마일이구나. 그쵸? 마3 집어넣었을 때가 마일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0과 마이너스 1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1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8번은 다 맞았는데 8번은 그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는 거 괜찮죠? 그렇죠. 분모 0 되면 안 된다. 이게 현재 수능 대세예요. 대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9번. 우와.
나는 이거를 담았길 바랬는데 이 1차 함수에 대해서 g0가 f0랑 똑같고 fx, gx가 실수 전체 연속이래요. 아우, fx랑 gx가 실수 전체 연속이에요. 실수 전체 연속이에요. 자, 근데 얘가 x는 빵만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x는 0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그럼 얘가 불연속 지점에서 얼마 나야 돼요? 그럼 빵 나야 된다니까. 그쵸? 아, g0가 빵이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아, 얘가 빵 안 나오면 어떻게 연속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때 g0랑 f0가 똑같다 그랬어요. 아차, 이래서 불연속이구나. 미안해. 아, 이래서 불연속이구나. G1이 빵이네요. F1, 뻘짓했네. 미안해. 자, 그래서 지금 GX는, 최고책에서는 모르겠고요. X-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G0가, -A인데, 그게 F0인 얼마? 3과 똑같죠? 그래서 A 값이 마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G-1이면 그냥 답이 6이 됩니다. 4번. 자, 그리고 10번. 우와, 10번도 조금 생각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후딱 처리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자, 얘는, 자, 요렇게가 F고, 그 다음에, 이 맞나? 아니네. 요거네. 그렇죠. 요게 G, 요게 지금 F.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기억. fx 플러스 gx는 x는 0에서 연속이냐? 그쵸? 얘는 지금 0에서 불연속 플러스 불연속이에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은 무식하게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f0 마이너스 플러스 g0 마이너스 f0 더하기 g0. 그러면 얘는 지금 0 다 집어넣었을 때가 어떻게 돼요? 우극한 1, 좌극한 0, 그쵸? 얘는 1, 0, 함수값이, 그쵸? g는 1에서, 0에서 우극한 0. 그 다음에 좌극한 1, 함수값 0. 이렇게 되네. 뭐야? 운 좋게 다 맞아 떨어지네. 그쵸? 그래서 얘는 연속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거 일일이 다 따져야 돼요. 물론 그래프만 딱 봐도 그냥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안 보이면 요런 거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fx, gx는 0에서 연속이다. 문제가 뭐예요? 얘는 지금 좌극한, 우극한, 아니다. fg가 둘 다 불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랑 g에 대해서 다 따져야 돼요. 불연속 더하기 불연속, 아니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아까 했잖아요. 1, 0, 0, 1, 1, 0. 뭐야, 다빵이네. 그쵸? 운 좋게도 다빵 나오면서 지금 연속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또 1에서도 연속이냐, 라고 하는데, 똑같이 무식하게 그냥 다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얘도 F1 플러스 G1 플러스,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G1 마이너스, F1 곱하기, G1. 그럼 얘는 1의 우극한 1, 좌극한 2, 함수값이 1이 1이죠. 1, 2, 1. 그러면 G의 우극한 1, 좌극한 0, 함수값도 1, 1, 0, 1. 이렇게 되네요. 아무리 봐도 안 되죠. 1빵 1이 돼버리니까, 얘는, 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불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이값 정리에 관련된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11번은 그래도 다 맞았네. 11번은. 요거는 간단하게 번외편으로 퀴즈 하나만 좀 내볼게요. 번외편으로. 우리 그 기출문제 중에서 있기는 해요. 자, 퀴즈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x-1분의 1,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때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기 위한 최고차 개수가 1인 다함수 gx 중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hx라 하자. 그때 h4는 얼마일까요? 자,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잠깐만. 뭔가 안 나오는데, 잠깐. 됐어요? 아직? 오케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 했어? 오케이. 미안, 조금 더. 오케이. 참고로 이게 지금 1차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뭐라 그래야 될까?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기 위해서는, 불연속 지점에서 연속인 애가 뭐 나와야 된다? 빵. 근데 그냥 빵이 아니라, 곱한 게 통째로 빵 나와야 돼요. 곱이 통째로 빵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fx, gx 곱한 애가 통째로 1 집어넣어서 빵 나와야 된다고요. 통째로. 자, 그래서 gx가 x-1이라는 인수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얘가 0이 안 돼요. 최소 2개는 있어야 됩니다.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냥 외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gx를 곱해 볼게요. gx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극한을 취해볼게요. x가 1로 극한을 취해요. 그 중에 1 플러스인 경우에는 fx 곱하기 gx가 xgx로 나올 겁니다. 이게 우극한. 그쵸? 그 다음에 좌극한. 그쵸? 얘는 x-1분의 gx. 그 다음에 함수값을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g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우극한하고 함수값은 다를 리가 없잖아요. 그냥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니까 괜찮죠?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얘는 그 둘이 무조건 같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배제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 되겠네.
자, 얘가 수렴을 하겠죠. 안 그러면 같을 리가 없으니까. 그럼 일단 수렴하려면 G는 반드시 1 집어넣어서 빡 나와야 돼요. 왜냐면 분모에는 인수를 약분해줘야 그나마 0분의 0꼴이어야 수렴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괜찮을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지금 x-1을 인수로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는 또 몰라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hx. ax라고 한번 해볼게요. ax. 얘가 지금 몇 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만. 그럼 g는 1 집어넣어서 빵 나오잖아요. 일단 얘는 빵이네. 괜찮죠? 무조건 1 집어넣어서 빵 나야 되니까 얘는 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1 약분해주면 ax가 될 텐데 얘가 수렴값이 0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gx를 당함수라 그랬으니까 x-1을 빼낸다 치더라도 ax는 무조건 당함수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ax가 당함수라서 얘는 1 집어넣은 걸로 수렴하겠고 a에다가 1 집어넣어서 빵 나온다라는 거는 a는 또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그대로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갖고 있을 겁니다. 나머지 인수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거면 얘가 상수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게 지금 hx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hx는 x-1이라는 인수에다가 ax인데 ax 자체가 x-1일 때여야 최소 차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hx는 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4 집어넣으면은 3제곱이니까 답이 9가 됩니다. 그래서 구해야 돼요. 9니까 미안. 괜찮을까? 퀴즈 더 내줄까? 자, 진짜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큰일 났다. 제가 이 두 친구, 어떡하냐, 이거.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까 온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미분계수 도함수를 좀 가볼게요. 자, 선물. 자, 우리도 선물. 우리도 선물. 자, 우리도 선물. 오케이. 저는 지금 저쪽에서 걸었어. 데스크에서. 잠깐만. 어제 몇 시에 잤길래. 이제 10분이 아닌걸? 1시간이 지났는걸?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겨울방학 때도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만 좀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도함수라는 용어는 뭐냐? 도함수는 미분계수로 정의가 된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미분계수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게 뭔가 와닿진 않아요. 솔직히 미분계수 함수라고 표현하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도함수는 도함수고 원래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예요. 다만 미분계수는 그냥 국어적인 표현을 수학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입니다. 라고 별도로 정의를 내려요. 이거는 그냥 공식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얘는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미분계수 함수다 라고 하는 건 그냥 내 주장인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일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우리나라 고등교육 과정이 아예 인정을 해버린 거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일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계수를 용어 헷갈려요.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 그나마 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순간이라는 말과 변화율이라는 말로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때 순간은 당연히 뭘 쓸까요? 순간은 극한 들어가겠죠? 그쵸? 아, 순간이 극한을 의미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변화율이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변화해야 되고요. 이의 율자는 비율 율자입니다. 변화의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변화를 본다. 무슨 변화를 보는 거야? 그렇죠? 무슨 변화를 볼까요? 좌표 평면상에서 변화로 볼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점의 변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변화는 점의 변화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이 있다고 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변화를 했다. 그렇죠? 변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어요. 왜? 아예 x축, y축으로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직진 변화를 보기보다는 x의 변화와 y의 변화를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이때 x의 변화를 x2-x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거를 굳이 뭐라고 써요? 델타 x라고 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델타 x는 하나의 수치값이에요. x가 얼마더라도 델타 x는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델타 x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x 사이의 변화량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x의 증가량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뭐라고 지칭을 하냐? x의 증가된 분량이라고 해서 증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괜찮죠? 증분. 자, 그럼 마찬가지로 y의 변화도 나타낼 수 있겠죠? y2 빼기 y1. 똑같이 델타 y라고 쓰고요. 얘도 y의 증분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변화의 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변화율. 자, 근데 변화율을 구하려면 일단 변화 B부터 알아야 돼요. B를 알아야 비율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변화하는 B, 종류는 두 종류. 그렇죠? 그래서 델타 X와 델타 Y의 B를 일단 써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3대4라는 B가 있으면 이걸 비율로 바꿀 때 3분의 4로 써도 되고 아니면 4분의 3으로 써도 되죠. 어차피 뭐 앞에 거에 3분의 4배가 뒤에 거고 뒤에 거에 4분의 3배가 앞에 거니까. 그래서 B와 비율이라는 것도 초등학교 때 배운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 B를 비율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분모로 갈 것이냐? 근데 이미 우리는 이전부터 이쁘게 정리해 오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울기라는 걸로 x의 변화를 분모로 쓰는 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율은 지금 얘 얘기하는 거구나. 괜찮죠? 다른 말로 변화율은 뭐라고요? 그냥 기울기예요. 그렇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때 얘가 딱 두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한차 움직이던 그 도중에 나오는 그 두 지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한 거다 라고 한다면 얘는 특정 구간에서의 평균적인 변화 비율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얘를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불러요. 그쵸? 변화율은 그래서 그냥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고 이 변화율이 다른 말로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요? 그냥 기울기 극한이에요. 괜찮죠? 자, 순간 변화율은 다시 한번 기울기의 극한으로 우리는 구해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얘는 다시 한번 순간 변화율은 기울기의 극한으로 구해낼 수 있는 건 맞는데 모든 기울기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인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오케이?
마치 그런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트 x를 x 마이너스 뭐 이런 거 방정식 구한다고 쳐봐요. 그럼 당연히 제곱하죠. 그죠? 그럼 얘는 뭐 넘겨서 계산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인데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빵이니까 그럼 x 값은 1 또는 4. 아이고 이 근이 두 개예요? 하나죠? 1 안 되죠? 1 넣으면 안 되잖아요. 1 접으면 1인데 우변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얘만 근이에요. 왜? 얘면 이거인 거는 맞는데 얘가 이게 아니라서 그렇죠. 괜찮아요? 얘는 이거까지 같이 본 거라서 그래요. 괜찮아요? 이거 제곱해도 어차피 이거잖아요. 얘는 그냥 두 개로 통째로 본 거구나. 그래서 얘는 이걸 성립하는 건 맞지만 얘가 이걸 성립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순간 변화율을 기울기 극한으로밖에는 구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보면 딱 저거밖에 없잖아요. 기울기 극한으로밖에 구할 수 없는데 기울기 극한이 이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기울기 극한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울기 극한을 가지고 다 순간 변화율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미분계수라는 거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심플하게 한번 더 정리해보면은 그래서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차이가 뭔데? 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 fx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2x라고 놓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함수값인데 얘는 식이죠. 함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프라임만 붙여놓으면은 얘는 미분계수, 얘는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랑 도함수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함수냐 아니면 함수값이냐 요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미분계수로 만들어진 함수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줄였으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기울기 함수. 도함수는 그냥 기울기 함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기울기 함수.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극한을 구해줘야 됩니다. 나는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몰라 정확하게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를 알고 싶어요. A라는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 왜냐면 순간 변화를 내면은 그냥 특정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그 지점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점 하나밖에 없으면 얘는 변화를 아예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A가 아닌 다른 지점을 하나 특정시켜서 볼 텐데 그때 이 점을 A 플러스 델타 X라고 써도 되고요. 그쵸? X의 변화량으로. 근데 솔직히 말하면 델타 X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델타 X가 하나의 수치값이니까 H로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델타 X 대신에. 자, 그리고 어차피 얘는 나중에 보면 바뀔 거잖아요. 그죠? 순간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X로 써놔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X로 써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지점이 FA가 되겠고, 얘는 지금 FA 플러스 델타 X. 그 다음에 FA 플러스 H. FX 뭐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균 변화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쵸? 자, 델타 X 분의 델타 Y. 그쵸? 자,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럼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은 총 3종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첫 번째, 이제 델타 X 증분 가지고 나타내는 거. 그쵸? 아이고, 델타 X. 그럼 Y의 변화량은 FA 플러스 델타 X에서 FA를 뺀 걸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요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X 말고 H로도 한번 좀 써볼게요. H로도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H로 어떻게 갈까요?
자, 이 x 변화가 h죠. h분의 자, 여기서 이것 뺀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f, a 플러스 h 빼기 fx. 그렇죠.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자, 아니면은 이제 x 가지고 나타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x 가지고 변화량 잡아보면은 x 마이너스 a분의 또 y의 변화량. 그쵸? 이 둘 사이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 fx 빼기 fx. 그렇죠. 이 세 개가 어차피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뭘 한다고요? 극한을 취한다라는 거야. 그쵸? 델타 x가 빵되게, 그죠? 기울기 극한으로 가겠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델타 x가 빵으로 가는 걸로 가져야 되겠고, 와! 안녕, 롱타임 노씨? 자, 그러면은, 예. 짜짜짜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h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져야 될 겁니다. 리미트 h가 빵으로 가는 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지금이 처음은 아니겠구나. 겨울방학 때 했으니까. 이 마지막이에요. 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들어가서. 진짜로. 마지막 리마인드 차원에서 지금 싹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설명할 시간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미적분 가면 또 해요. 여기 미적분 선택자 없으면 들을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미적분 가잖아요. 이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또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극한을 취해야 할 텐데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렇죠?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게 지금 다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야.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솔직히 이거랑 차이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그냥 델타 x만 h로 써는 것 뿐인 거지. 이걸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이거 실제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분식 표현 형태와 변수식 표현 형태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결국 기울기 극한으로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할 텐데 극한이잖아요. 극한. 특정 값으로 극한 보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수렴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그렇죠? 자극한하고 우극한 따져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정확한 우극한 따져야 돼요. 정확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극한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둘로 나눠볼게요. 리미트 h가 0 플러스인 경우,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죠? 뭐 식은 그냥 같다라고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a 플러스 h라는 점이 h 빵이 한없이 가까울수록 a에 가까워질 거잖아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그럼 만약에 h가 요 정도쯤 된다 그러면 616이고 616이고 점점 가까이 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한없이 가까워져서 확대를 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확대를 했다고 쳐봅시다. 자, 정확하게 x가 a인 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a의 오른쪽 점이 있겠죠. a 플러스 자, 내가 사용하는 전논리는 유일한 어점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확대 끝이 없다는 거. 그렇죠? 무극한이라고 잡았지만 잡는 순간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은 다시 또 존재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것만 염두에 두면서 그냥 제일 가까운 점이야 라고 일단 상상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점도 또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A의 좌극한이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잡혀져 있는 이 A점은 정확하게 딱 이 점이에요. 그쵸? 뭐 넓게 잡아놓기는 했지만. 그쵸? 자, 그러면은 우극한이라고 해서 잡아놓은 점은 지금 요 점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은 어때요? 요렇게 기울기를 가지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게 이 점과 바로 오른쪽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될 거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x 변화가 있고 y 변화가 있겠네. 그쵸? 아주 미소한 상태지만 확인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그때 두 x 값의 차이를 뭐라고 부르냐?
dx라고 부릅니다. dx. 자, dx는 데리바티브 x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 디퍼런셜 x라고도 불러요. 미안해. 뭔지 모르겠다. 스펠링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요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적분학 들어가야지만 이제 보게 되는 내용이라서. 근데 이걸 왜 하냐? 요 표현이 쓰여요. 수투에도. dx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던데. 델타 x잖아요.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러면 너무 쪼그라들어서 dx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을까? 너무 쪼그라든 거예요. 더없이 작은 거야. 더없이 작은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괜찮죠? 내가 오른쪽 점이라고 딱 잡은 그 순간 둘의 x 차이가 dx예요. 근데 다시 한번 걔보다 더 작은 거죠. 한마디로 영원히 작은 상태예요. 영원히 작은 상태. dx는. 그래서 옛날에는 저거를 이제 무한대의 반대의 용어인 무한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무한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현대 미적분학이 까버리면서 이제 교육과정에서도 무한소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얘는 지금 그냥 dx라는 독립적인 용어만 남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그러려니에요. dx.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될까요? y의 변화. dy가 되겠죠? 그래서 dy. 자, 그래서 dx는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dx는 x의 변화량인 거는 맞지만 무슨 변화량이라고요? 미소 변화량. 그죠? 미소 변화량. 뭐 스마일 아니고요. 그죠? 극미할 미자의 작은 소자입니다. 그죠? 극미할 미자의 작은 소자.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에요. 극도로 작은 변화량. 괜찮죠? dx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dx가 x 변화, dy가 y 변화. 그래서 얘를 dx분의 d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괜찮죠? 기울기라는 표현으로 써도 됩니다. 다만 이 dx분의 dy라는 거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걸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해요. 현대 미적분학에서는. 그래서 dx분의 dy가 아니라 dy dx. 원래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해요. 하지만 나는 그냥 분수꼴로 할 거예요. 왜? 고등과정에선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저게 왜 분수꼴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이런 거야. 이 참수인데 1인 지점과 x, x제곱 요 두 지점 사이 기울기에서 x가 지금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예요. 그럼 L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1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 약분하죠. 그렇죠? 이제 2로 수렴하죠. 이게 분수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dy dx는 그냥 하나의 수렴값일 뿐이지 분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x분의 dy라고 읽지 않고요. dy dx라고 읽어요. 그렇죠. 미적분학을 특히나 전공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dx분의 dy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미적분의 기본도 안 돼 있는 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분수꼴은 아니다. 하지만 해석상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지장은 없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안 되지만 해도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자 그때 얘를 가지고 냅두자. 요렇게 쓰면은 그래도 좀 보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만 하자라는 거고 실제로는 얘는 결국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쵸? 순간 변화율. 그래서 얘는 F 함수의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프라임이라는 기호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A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표현은
뉴턴식 표현 방법이고요. 이 표현 방법이 라이프니츠식 표현 방법이에요. 그 미적분은 두 명이 공동 창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국 수학자 아이작 뉴턴, 그 유명하잖아요. 과학으로 유명하죠? 만유인력 법칙 얘기하면서 나온 사람. 그쵸? 엄청 유명한 사람. 과학자 아니고 수학자예요. 수학자인데 과학에 관심이 많은 수학자예요. 그래서 미적분을 창시할 때도 그래프 위주로, 그쵸? 아, 기울기 위주로 약간 이렇게 착안에 들어간 사람이고, 라이프니츠는 정통 그냥 독일 수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수식만 가지고 미적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작 뉴턴이 미적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둘이 공동 창시로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야, 그러면은 뉴턴식 표현 방법이 좋은데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알아두기는 해야 됩니다. 뭐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뭐 뉴턴이 표현하는 거랑은 좀 다르기는 해요. 뉴턴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닷으로 표현했으니까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건 뭐 라그랑지라고 하는 수학자가 표현하는 방식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 건데 그냥 뉴턴식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F'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뻘소리가 길었어. 기호가 딱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얘는 뭐라고요? 오른쪽 기울기, 그렇죠?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우미분계수라는 용어는 존재하는 거냐? 아니, 없어요. 이런 거는 교육과정에서 아예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학원가에서 쓰는 거예요. 문제집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그냥 쓰는 거예요. 편하라고. 그냥 기울기 우극한이에요. 기울기 우극한. 그렇죠? 기울기 우극한일 뿐인 거지 우미분계수 이런 용어는 없어요. 다만 그냥 편하라고. 자, 그럼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왼쪽 점과의 기울기죠? 요 기울기겠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dx, dy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미분계수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같을 때만 수렴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같을 때만 수렴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얘가 수렴하는 경우의 한정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기울기 극한이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되죠? 자,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자, 그래서 순간 변화를 구할 때 기울기 극한으로 가는데 그 극한이 수렴하는 경우만 미분 가능하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곡선인데 그러면 이게 같을 수 있어? 곡선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요. 아무리 확대했어도 오른쪽 점은 사실상 왼쪽 점과 기울기 두 개의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마치 지구에서 바닷가에 가면 이제 수평선 보이죠? 수평선 그냥 그 직선처럼 보이지만 이게 직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똑같이 우리는 받아들인다. 왜? 그냥 그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극한이니까 수렴값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렴값으로 보면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그냥 똑같은 걸로 그냥 봐서 그게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처럼 기울기가 완만하게 바뀌는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뾰족한 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지 한번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좌미분계수가 어때요? 음수값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음수값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미분계수는 양수값으로 나와요. 그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을 리가 있어요? 없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 같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미분 불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죠?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급변하는 지점, 이런 걸 뾰족점,
뾰족점이라고 부르고 한자어로 뾰족할 첨자를 써서 첨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첨점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경우만 미분 불가능하냐? 아니, 불연속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지점 같은 경우는 현재 불연속이에요. 뭐 정확한이랑 다릅니다. 얘는 오른쪽 점과의 기울기는 수렴값이 나오죠. 왼쪽 점과의 기울기는 어때요?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무한대요. 기울기 이거. 예를 들어서 왼쪽은 어떠냐? x 변화가 한없이 0에 가까운데 y 변화가 정해진 수로 나와요. 괜찮아요? 상수로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요. 괜찮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다 dx 지금 다 미소 변화예요. 미소 변화. 괜찮아요? 이 다 0으로 한없이 가깝다고요. 이거 지금 분모 0에 가깝다고요. 분자도 0에 가까워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분모는 0으로 가까운데 분자가 막 3이야. 그럼 이건 당연히 발산하겠죠. 괜찮죠?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에는 미분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라 그럴까?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 관련된 얘기예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 관련된 얘기. 자, 우리가 이따만큼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애들은 일부예요. 그렇죠? 뭐 극한이 존재하는 애도 있고 안 존재하는 애도 있겠죠. 그리고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에서만 연속인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연속인 경우 중에서만 미분이 가능한 경우가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 구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함수라고 해서 다 극한이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극한이 존재를 하는 경우의 한정에서만 연속을 또 판단할 수 있고요. 그쵸? 극한도 없는데 연속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연속이 아니면 애초에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불가능한 이 케이스 중에 이 케이스들이 어떤 거라고요? 첨점이라고. 괜찮죠? 뾰족한 점. 연속이더라도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다라는 건 생각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관련된 내용 전부예요. 수식을 쓰다가 말았네. 수식을 쓰다가 말았네. 이거는 이쪽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다가 미분계수를 한번 이건 어차피 개념이니까 이 미분계수의 수식을 한번 좀 써볼게요. 자, f'A는 어떻게 쓴다고요? 두 종류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x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울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x. 자, 미분계수는 이 두 개 왜 있다? 없다. 치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면 무조건 다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두 개만 미분계수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 한번 해본 거고 실제 표현 형태는 두 개밖에 없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너무 많이 떠들었지? 미안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힘들었어. 됐어. 10분. 잘 자. 여러분 화이팅. 안녕. 잘 자. 수화는 2시 온다 그래갖고서는 지금